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 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후각 이상의 판정 기준은 환자의 주관적인 후각 이상의 호소가 있고 병원에서 하는 후각 기능 검사를 토대로 해서 진단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각 기능 평가는 역치 검사, 식별 검사, 인지 검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역치 검사는 냄새 물질의 농도를 구별할 수 있는가, 옅고 짙은 것을. 그 다음에 식별 검사는 A 물질과 B 물질의 냄새가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는 것. 인지 검사는 어떤 물질이 어떤 냄새를 가진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검사를 한 후 총점을 구한 후에 그 총점의 분포에 따라서 후각 소실, 후각 감퇴, 정상 후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후각 소실과 후각 감퇴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각 이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객관적인 검사인 MRI나 CT 등의 영상학적인 검사도 추가할 수 있고요. 기능적인 검사로서 펑셔널 MRI와 뇌유발 전이 검사 등을 하여서 좀 더 객관적인 진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말씀 두 가지는 아직도 실험적인 단계에 있어서 진단 영역에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후각 훈련의 이론적인 근거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시행되는데요. 신경가소성은 우리 뇌에서의 어떠한 기능적인 결함이 있을 때 반복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의 그 기능이 보상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것이 뇌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의 하나인 후각신경에서도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런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한 후각의 자극을 줌으로써 후각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후각 기능에 의해서 뇌에 전달되는 뇌신경 자극 경로도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후각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후각 세포 수의 증가, 그 다음에 후각에서 대뇌로 전달되는 신경 전달 속도 및 후각이 인지하고 있는 대뇌의 영역 또는 분포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여러 논문에 의해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5개의 냄새 향기를 통해서 후각 훈련을 시행하는데, 이런 5개의 냄새 물질은 다 다른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16주의 기간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2회 반복하고 한 회당 3회 반복함으로써 후각 훈련을 시행하여서 후각 기능을 향상을 도모하고, 후각 훈련 전 후를 비교하여서 후각 기능의 향상 여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먼저 상기도 감염 후에 생긴 후각 이상일 경우에는 후각 훈련을 시행한 사람이 시행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후각 기능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후각 기능이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잔존 기능의 후각 기능이 많이 남아있는 환자에서, 그리고 후각 이상이 발생 후에 빨리 병원에 와서 후각 훈련을 일찍 시작한 경우 등의 환자에서 더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비동 수술 후에 시행한 후각 훈련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예를 보였습니다. 빨리 시작하고 잔존 기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후각 회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 비과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라이놀로지라는 유명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그 의학 잡지에서 2, 3년에 한 번씩 후각 이상에 대해서 치료 지침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치료 지침서의 저자로서 제가 일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후각 훈련, 특히 부비동 수술 후에서의 후각 훈련으로 인해서 후각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과 다른 후각 기능 측정에 있어서의 영상 자료의 활용법에 대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표 저자는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험멜이라는 분이 같이 참여를 요청해 와서 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처음 후각 훈련이 소개되었을 때는 약 12주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주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한 결과를 보면은 후각 훈련을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후각 기능 향상을 가져왔고, 후각 훈련을 하는 물질의 숫자가 더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후각 물질의 농도가 더 강할수록 더 좋은 기능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1년간 시행한 한조가 있었는데 후각 소실로 왔다가 후각이 완전 회복이 된 예도 몇 년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른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후각 훈련의 기간이 길수록 기능 회복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흔히들 시각과 청각이었습니다. 근데 후각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저희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후각에 대해서 최근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코로나 감염 후에 후각 감퇴를 많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각은 앞으로의 남은 여생에서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후각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 이비인후과에 특히 비과와 후각의 영역에 관심이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후각 이상 환자에 있어서 전부 다 후각 훈련이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되어지고 특정 적응증에 대해서는 후각 훈련의 기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 치료를 시도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미각이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각 이상의 환자분들의 80% 이상은 전부 후각 이상으로 인한 미각 이상입니다. 미각이 이상하시더라도 꼭 후각 기능을 측정하셔가지고 후각 이상과 관련이 있는 미각 이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다음 후각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다시 자세한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를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후각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끝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왜?